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운세예보 2024년입니다. 2024년 12월 초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2월이 올해에서 랭킹 2위 3위를 다툴 정도로 중요한 구조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일단 그 드물다는 그 다섯 행성의 정지 중에서 가장 드문 화성의 역행 정지가 12월 7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화성 역행 정지가 이루어지는 12월 7일 전후 한 24시간 사이에 중요한 구조가 막 5개씩 막 몰려 있습니다. 목성 AR도 있고 해왕성 순행 정지에 수성 토성, 사각 같은 것도 거의 같은 날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12월 7일에 그러고 화성 정지의 그 유효기간이 전후 일주일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12월 초순 전체가 다 이렇게 약간 좀 흔들흔들하는, 화성 정지 자체가 주변을 좀 흔듭니다. 이유 없이 막 흔들어요. 별일 없는데도 막 흔들어. 그런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도 일종의 그 불안정성을 느끼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오는 구조는 이제 12월 3일에 11월에 이미 만났던 수성이 그 사빅 수성이 순행하면서 만났던 사빅을 역행을 시작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만나고 갑니다. 결국에는 또 그 12월 하순에는 또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어서 또 만나겠죠. 자, 12월 3일 하루 동안에 유효합니다. 일종의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는데요. 되게 좀 어려운 처지에 빠졌는데 평소 같은 편이라고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도와주지 않는, 손을 뻗어주지 않는 약간 좀 난감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반성하는 걸, 내가 이렇게 인덕이 없었나 싶은. 어쨌든 사빅이나 라사라기 자체가 이제 혼자 개인 능력에 치중을 하지 인간관계에 좀 소홀한 그런 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때 사건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익명으로, 주로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이죠. 익명으로 모함하고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할 수가 있어요. 블라인드 같은 거죠. 자, 그리고 하루 후에 수성이 계속 역행하면서 목성이랑 두 번째 대립각을 맺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하순에 한번 맺었었고 수성 역행으로 접어들면서 또 맺고, 그러면 또 당연하게도 12월 하순에는 순행으로 접어든 수성이 또 목성과 세 번째 대립각을 맺겠죠. 자, 요거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기존에 했던 약속이나 계약 같은 게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막 엎어질 것 같이 불안정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별개로 이거 일이 끝났구나, 더 이상 안 되겠다, 뭔가 엎어졌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뜬금없이, 되게 뜬금없는, 기대도 안 했던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냥 그저 그렇겠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니까 이게 놀라울 정도로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거야말로 똥차가 간 후에 벤츠가 오는 건데 이유는 없어요. 어찌됐든 이때 이렇게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뭐가 정말로 이제 포기해야 되는 일이고 뭐가 진짜 기회인지 약간 어버버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전혀 모르고 지나갑니다. 언제나 이럴 때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의 정지. 자, R 표시가 없었다가 생겼죠. 자, 화성이 2년에 한번 역행을 시작해서 이제 정지 상태에 빠집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자, 이때는 되게 웃겨요. 웃긴 게 뭐냐면은 실리적인 고려나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 같은 게 전혀 없는
순수한 자존심 싸움, 순수한 감정 싸움 같은 게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속사정을 모르는 부혜자의 눈으로 보면, 외부인 눈으로 보면 설마 저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한 짓을 할까? 라는 생각으로 보면 되게 고도의 정치적인 싸움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짜 그냥 감정 싸움이요. 그리고 또 다 큰 어른들이 돈을 팍팍 쓰면서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보이려 하는, 약간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커리어는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인스타에 되게 멋진 호텔에 가가지고 잘 놀고 있는 걸 찍어서 올린다든가 이런 식인데, 실제로는 되게 이제 자기 현시욕도 아니고 과시욕에 가까운 거죠. 헛헛한 거예요. 재물이나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자신의 가치랑 동일시하지 않으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약간 아이들과 같은 그 유치한 심리에서는 이제 나온 거죠. 약간 그런 일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되게 강력한 압박이 들어와서 이러다 망하는 건가 가슴을 졸이게 되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게 진짜 그럴 리가 없어. 잘 포장된 허장성세 같은 거다. 그러니까 잘 포장해 놓으면 저쪽이 쫄면 나는 되는 거예요. 쫄아갖고 후퇴해주면 나는 고기를 먹으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쫄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 간에 벌어질 수도 있지만 기업이나 국가 간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먼데인 점성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다섯 행성의 정지 특유의 현상, 타임로드나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화성인 분들은 건강, 질병, 직업, 재물, 결혼, 이사 뭐 이런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안에서 되게 이제 전후 6개월 사이에 가장 중요한 유의미한 사건을 겪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12월 7일에 뭐가 있어요. 뭐가 많아. 그 수성하고 토성은 그 사각을 맺고 있죠. 그래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되게 불안해서 어떻게 일이 엎어질까봐 이런저런 대비를 다 해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그냥 다 확 묶여버리는 그런 되게 암담한 소식.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좆된 거예요. 약간 그래서 사람을 약간 좀 좌절시키는 암담한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규정을 따져가면서 정상적인 논리로 이제 그 분석해 보면 해결할 수가 없어.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한 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다소 억지를 써서, 아니면 일부러 태업을 해서, 이게 수동 공격성이죠. 아니면 감정적인 호소를 해서 되게 내가 절박하다라는 거를 전하고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루트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훌륭한 논리력과 말빨을 가진 사람이 섬세하고 화려한 논리로 시시비비를 따져보니까 결국 남는 게 뭐냐? 돈 문제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어서 너한테 이거밖에 못 해주는 것이다. 너에 대한 어떤 나의 호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져갖고 정말 원인을 알아냈더니 진짜 답이 없는 문제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모로 이제 좀 갑갑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루 후에 목성 AR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그 목성이랑 정확하게 대립각을 맺을 때, 요거를 이제 어크로나이컬 라이징이라고 하죠. 정확히 말하면 코스믹 세팅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자, 평소에는 되게 보기 힘든 진짜 중요한 VIP들 있죠. 힘이 있는 높은 사람들, 사장님, 전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서서 되게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나는 옆에서 한몫 거둘 기회 같은 게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힘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진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옆에 비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간이 작은 사람한테는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좀 담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중요한 사람들
한테 눈도장을 박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은 거 다 체해갖고 토할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지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느껴지는, 그냥 진짜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의전일 뿐이었다 라는 게 드러나서 쫄아 있던 내가 너무 이제 초라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리고 동시에 그때 해왕성이 어쨌든 해왕성이 그 순행 정지, 어쨌든 순행하면서 정지에 들어갑니다.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유효하고요. 이것도 같은 날 7일에서 8일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는 뭐랄까 되게 어이없는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체크해도 잡을 수 있는 실수를 정말 마구잡이로 반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이게 뭐 사회 인프라에 관련된 일에서 벌어진다면 엄청난 사고가 나겠죠. 어쨌든 이런 날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곳곳에서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뭐 머피의 법칙 같은 거죠. 그 일 처리가 진짜 진행이 안 되는데 오늘은 정말 베린 날이다. 오늘 뭐냐 대체? 라는데 이게 어떤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매듭이 한 번만 풀려나가도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쫙 해결이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물을 부으니까 소금이 모두 녹는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져요. 정말 한순간에. 그러니까 그 매듭이 어디인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거 알아내는 게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번 해왕성 순행정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루 뒤에 금성이 움직이면서 독수리 자리 알파성인 알타일이랑 만납니다. 그래서 이게 8일 밤부터 9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고요. 약간 좀 이번에는 연애 문제 같은 거예요. 외주를 타는 것 같은 되게 아슬아슬한 연애 감정이 있고, 이게 한 번만 삐끗해도 엎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삐끗해도 주변 평판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의 어떤 도덕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되게 얽힌 게 많아가지고 정말 한 번만 잘못해도 다 어그러지는 되게 위험한 그런 관계. 드라마에 나오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원래 친구들, 어울리던 친구들 때문에 배우자나 연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뭐 결혼 전에 골프나 이제 뭐 낚시 친구들이 있어서 계속 갔는데 마누라가 싫어하더라. 어느 하루는 완전 폭발하더라. 나냐 그 새끼냐. 어쨌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친구들 때문에 그 파트너랑 배우자랑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금성 알타이르 조합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NTR입니다. NTR 뭔지 아세요? 일본에서 쓰이는 그런 약어 같은 건데, 자기 파트너를 뺏기는 데에서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건데,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런 게 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때는 NTR에 관련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도는 전혀 없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김건모 노래 중에 잘못된 만남이라고 있죠. 약간 친구한테 뺏기는 그 연인을,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게다가 주변에 또 화성 정지가 있어서 약간 진짜 좀 이벤트가 야리꾸리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조금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사실상 같은 날에 수성은 움직이면서 로열스타인, 서쪽의 로열스타인 안타레스랑 만납니다. 12월 9일부터 10일 오후까지 작동을 하고요. 되게 이제 편집증적인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원천 봉제하는 이제 완고한 태도 같은 거. 나한테 반대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마, 이런 태도 때문에 오랫동안 유능하다고 쌓아왔던 평판을 깎아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수성한 테레스 조합이 엄청나게 고집불통이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근자감일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방법보다 내가 택한 게 최고 해결책이다라고 믿는데, 잘 따져보면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집불통의 사고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도 잘 안 풀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 협조도 받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초순에 또 한 번 빅샷이 있다면 이거예요. 금성이 순행하면서 역행을 시작한 화성이랑 정확하게 대립각을 맺습니다. 사자궁이랑 보병궁 5도 맨 후반에서 벌어진 대립각이에요. 12월 9일 오후부터 14일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정말 성별이나 인종, 세대처럼 어떻게 보면 답 없는 그런 대립 같은 건데, 차별이 끼어들기 쉬운 되게 해묵은 계층 간의 갈등 같은 게 이때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이슈화될 수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그러니까 평소라면 그냥 뭐 적당히 넘길 수도 있는데 이때 왠지 갈등이 폭발하면서 전혀 상식적이라 할 수 없는 감정적인 대응이 막 서로서로 막 쌓이는 거예요. 일종의 그 라이벌 팀의 더비에서 훌리건들이 싸우는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니도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욱 싫어하게 만드는 약간 이런 그 답 없는 핑퐁 같은 거거든요. 계속 이제 그 갈등이 일리베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되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후 처리가 이어지면서 정말 별거 아닌 일이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다툼은 사실은 되게 휘발성이죠.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끝나고 사람들의 이제 머리가 식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불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그 당시에도 부여자 입장에서는 이 싸움에 끼어들어서 얻을 게 없다는 거를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상하게 행동으로 자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하나 입을 한번 대거나 손을 한번 대거나 이렇게 됐다가 이런 어이없는 싸움에 연루될 수 있어요. 그럴 공산이 되게 큽니다. 타임로드가 금성화성인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프로펙션이 고정궁인 사람들 중에서 네이탈 차트에서 중요한 가뭉점이나 행성이 여기 고정궁 4, 5, 6, 7, 8도에 있는 분들은 이때 약간 어이없는 다툼에 연루되면서 상당히 좀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화성이 역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안 나서 힘이 되게 센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행성은 속도가 빠를수록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지 상태,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영향력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간, 같은 도수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바디 블로우 한 방 맞는 것보다 같은 자리 5번 맞는 게 훨씬 아프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강하게 오래 남는다. 이게 이제 특징인데, 어쨌든 이 시점의 화성은 속도가 되게 느린 상태이기 때문에 금성 입장에서 정말 뼈아픈 한 방을 얻어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2월 하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2024년 12월 초순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